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축구 이야기입니다. 레드재민 유블루와 함께하는 매운맛 토크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의 A매치 2연전 잘 보셨습니까? 예. 콜롬비아전, 우루과이전 두 경기를 마쳤는데요. 저희가 클린스만 감독과의 이제 허니문 기간 과연 우리의 만남은 어떤지, 현재 어떤지, 앞으로는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옐카가 나름대로 정한 6개 항목은 이렇습니다. 리더십, 전술 전략, 동기부여, 의사소통, 기대감, 그리고 리스크까지입니다. 6개 항목 점수를 까고 그 점수를 준 이유를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부터. 지금 뭐 허니문이니까 네.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일단 8점, 그다음에 전술 전략 6점, 동기부여 10점 만점, 오. 의사소통 8점, 기대감 8점, 리스크 10점. 리스크는 높을수록 안 좋은 거잖아요. 레드재민 받고 유블루. 역시 긍정적인 분이셔서 네. 저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네. 네, 저는 리더십 8점이고요. 네. 전술 전략은 7.5점, 동기부여 8.5점, 저는 의사소통에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오. 그리고 기대감은 8점이고요. 리스크는 7점입니다. 7점. 자, 생각보다 두 분의 점수가 높아요. 확실히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더십 두 분 다 8점인데 리더십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넘어가죠. 일단 클린스만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는 슈퍼스타, 뭐 스타 출신, 와 한국전에서 기가 막힌 발리골을 넣었지. 뭐 이런 선수 때 너무 빛이 났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월드컵 본선을 2번이나 나간 감독이에요. 맞아요. 최근에 뭐 감독 일선 현장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단점으로 지적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나이가 막 80이 넘어가시고 막 이런 분도 아니고 한창 일할 때고 월드컵 2번 나갔고 한 번 3위 했고 한 번은 미국이라는 팀을 갖고 16강에 갔고 이거는 리더십이 없다면 이런 성적은 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단기 대회에서 국가대표팀을 데리고 나갔을 때 팀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분위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충분히 입증이 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블루 역시 8점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8점이면 이렇게 긍정적이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저도 비슷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상징성도 있습니다. 뭐 선수로서도 그렇고 감독으로서도 그렇고. 근데 다만 제가 이 점을 깎은 건 과거 사례를 보면 너무 강력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협한 리더십이라던가 라커룸 안에 오직 내가 최고다 라는 점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점을 좀 깎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클린스만 감독 이전 감독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바라는 방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사실 뭐 랜던 도노반이라는 선수가 나이는 들고 조금 실력은 떨어졌지만 미국에서 엄청나게 상징적인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미국 축구 역사에서. 근데 이 선수를 대표팀에서 이제 제외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도 살짝 일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뭐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표팀 감독이 강력한 상징성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거는 한국 실정이 맞지만 이게 또 너무 강하게 가면 한국도 이제 MZ세대잖아요. 이런 친구들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꼭 리더십이 팀 안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뭐 대외 관계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근데 뭐 콜롬비아전 끝나고 이재성 선수 네. 칼럼 보니까
아주 인자한 자유로운 리더십이던데요? 이겼잖아요. 비겼잖아요. 근데 일단은 허니문 기간이고 예. 첫 경기고 네. 이재성 선수 저도 글을 읽고 왔는데 저도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 읽었지만 아직은 자신의 색깔을 내기보다는 기존 틀을 좀 유지하는 그 안에서 조금 자유를 주는 그런 기분. 네.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술 전략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점수도 궁금한데 일단 레드제민 6점을 줬단 말이에요. 6점을 준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감독은 해야 되는 일이 코치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다 알듯이 감독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감독이 있습니다. 용장이 있을 수 있고 덕장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이쪽에는 안첼로티류의 감독이 있고 안첼로티류는 어떤 감독이에요? 안첼로티류는 모든 일을 아우르는 가장 이 온화하고 인간적인 이 매니저죠 역할. 한마디로 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말하는 표현은 이제 형님이 리더십이고 반대쪽에는 이제 정말 해박한 전술 지식과 말도 안 될 정도로 그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최근 트렌드를 이어가는 사람들, 이끌어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요? 펩이죠, 이쪽은. 펩 과르디올라. 네. 그러니까 대척점에 있는데 클린스만이 굳이 펩 과르디올라류의 감독일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은 이쪽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전혀라니요. 전혀는 빼겠습니다. 네. 가깝다고 하면은 이제 안첼로티과인 것 같은데 일단 이 감독의 종류도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클럽 감독과 대표팀 감독이 어떤 이 측면이 더 필요한가라는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팀은 기본적으로 1년에 4번, 5번 만나고 짧게 만나서 그렇죠. 화끈하게 성적을 내야 되는 그런 팀이잖아요. 그런 팀에서 전술 전략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준비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클럽에서만큼 나타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술이 있으면 물론 좋아요. 클린스만이 해박하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해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 밑에 또 코치들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백그라운드는 지금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코치 중에는 이력서는 가장 좋은 사람들이. 클린스만이 부족해도 이 코칭 스태프들이 분명히 상세 만회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클린스만의 전술 전략은 6점, 클린스만 호의 전술 전략을 이야기해. 그럼 6점보다는 높이 갈 수 있겠죠. 류블루는요? 저는 클린스만 호로 해서 7.5점 정도를 준 거고. 지금 살짝 여기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니요, 제가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써온 것도 있으니까 네. 전술적인 부분을 담당한 코치와 뛰어난 골키퍼 코치. 그러니까 구색이 어느 정도 갖춰졌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이력서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말씀하신 그 대표팀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전술적이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이분들이 세계 최고의 전술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전술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표팀이 소집했을 때 오지만 상주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거를 좀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8점 줄까 하다 0.5점 뺀 건 아시안컵 이후에는 차두리 어드바이저도 빠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7.5점 정도. 그러니까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만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7.5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밀러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밝힌 항목과 일치하는 게 있어요. 동기부여. 이거는 이영표 전 선수도 뭔가 한국 대표팀을 이끌면서 뭔가를 보여줄 필요, 이유 그런 게 확실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데 클린스만이 왜 굳이 이 시점에 한국에 와? 라는 궁금증이 저는 클린스만 선임 당시에 들었거든요. 근데 동기부여를 10점을 주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울산에서 독일 기자가 왔더라고요. 네. 빌트 기자가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첫 마디가 그거예요. He is a motivator. 플러스 본인에게도 동기부여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약간 좀 비관적인 시선일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지도자로서 도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기 그렇죠. 때문에 이 카드를 받아들였 게 아닌가.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장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는 축구 감독이죠. 뭐 물론 뭐 피파 회장, 협회장일 수도 있지만 이 축구계 가장 앞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는 어디까지나 축구 감독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감독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누구나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자리고 클린스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B클럽에 내가 감독으로 가고 싶어, 축구 강국의 감독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입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클린스만이 여기를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 사람도 잘하고 싶은 마음 크겠다, 굉장히. 뭐 본인의 제2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고 2026년 그렇죠. 월드컵 네. 이 개최지가.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좀 하다가 에이 안 할래 이렇게 마음 먹기는 뭐 그런 위험은 좀 없지 않을까. 네. 너무 잘 나가고 있으면 사실 여기 안 오죠. 그렇죠. 못 오죠. 네. 못 오죠. 못 오죠. 우리가 제한도 못 할 것이고 네. 온다고 해도 조건을 맞춰줄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저도 너무 8.5점 준 게 그 자신도 증명이 필요하고 선수들에게도 동기부여하는데 매우 좋은 거. 저는 이재용 선수 글도 그렇고 클린스만 감독 인터뷰도 그렇고 좀 잘 봤던 게 일단 승리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다른 모든 걸 제외하고 팬들이 왔고 우리는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다. 이보다 더 좋은 동기부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자신에게도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클린스만에게 필요한 건 지금 한국 대표팀과의 전술적인 부분, 뭐 조직적인 부분,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승리. 이겨야 돼. 나 한국에 왔고 클린스만이 다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 8.5점 정도. 10점은 못 줄 것 같은데.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기부여라는 것이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그 자신도 필요하고 선수들에게도 잘한다는 거. 그리고 모티베이터라는 얘기에 10분 공감합니다. 뭐 옛날 인터뷰를 읽어봐도 그렇고 뭐 최근에 한국에 와서 인터뷰한 게 한 3, 4회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 걸 봐도 말을 상당히 잘하고 동기부여하는 데 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팬들도 동기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축구를 아주 뭐 열심히 들여다보는 분들이 아니라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친구들이랑 그냥 가끔 뭐 클린스만이 왔다는 뉴스 정도 보고 인터뷰 같은 거 보지 않은 분들한테 근데 왜 자꾸 뭐라고 해? 클린스만이 오면 좋은 거 아니야? 왜냐면 그분들도 아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축구가 한창 이제 돈을 많이 썼을 때 굉장히 큰 이름들이 갔잖아요. 리피라는 이름도 예, 있었고. 리피도 있었고 까나바로도 뭐 선수는 지금도 심지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름이 중국으로 가는 걸 볼 때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아휴, 돈 벌러 가는구나. 라는 거예요. 클린스만이 한국에 온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돈 벌러 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명예를 벌러 온 사람이지 네. 돈을 벌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동기부여가 나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다음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도 지금 뭐 허니문 기간이고 기자들도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약간 클린스만에 대해서 뭔가 좀 신기함, 일종의 경외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상당히 높게 줬습니다. 레드잼에 8점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일단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는 게 되게 유명한 사람이 왔는데 말까지 잘해요. 이거는 뭐 파울로 벤투 감독을 뭐 험담하는 건 아니지만 벤투 감독이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답답함을 느꼈을 때가 기자회견장이었거든요. 본인의 포르투갈어로 이제 초기에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영어로만 했어요. 근데 본인도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았고 맞아요. 그 유창하지 않은 영어를 통역을 통해서 나오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에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절반 정도밖에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클린스만은
뭐 지금 영어로 하고 있는데 뭐 인터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가 굉장히 유창합니다. 굉장히 네. 유창하고 그리고 굉장히 명료하고 되게 친절한 영어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친절해요. 네. 영어가 교과서에 써 있는 영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기도 굉장히 쉽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다. 약간 이런. 옛날에는 그러면은 이게 좋지 않았나요? 아니,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좀 답답했어요, 사실. 팀 내부에서의 또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겠죠. 선수들과의 의사소통. 그렇죠. 미디어랑 의사소통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할 그렇죠. 수 있어요. 예. 예. 그 부분은 일단 언어가 영어도 되고 독어도 되고 심지어 정우영 선수 프라이브루크 정우영 선수도 독어로 해주니까 자기 되게 편했다고. 예. 그거 뭐 슈퍼스타 출신이니까 스타들의 이 심리 마음을 알아주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겉으로의 의사소통은 굉장히 원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소통은 소속 클럽과의 이제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겠죠. 각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소속돼 있는 클럽과의 그렇죠. 의사소통. 뭐 차출 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당장 보면은 마요르카가 뭐 또 아시안 게임 때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 있고 좀 이따가 또 아시안컵 있고. 물론 K리그 구단과의 의사소통은 차두리 어드바이저라든가 뭐 있으니까 협회도 있고 하니까 이쪽에다가 좀 도움을 받고 그 대신에 유럽 클럽, 분데스리가 클럽, 뭐 프리미어리그 클럽 어디가 됐든 클린스만 본인의 이름값과 본인 코치들이 갖고 있는 이름값과 인맥을 활용을 하면은 의사소통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그냥 슈퍼스타는 다르더라고요. 말하는 법도 다르고 그리고 잘못도 빠르게 인정하고 온화한 말투와 그 속도 이런 걸 좋았고 그 말할 때 무슨 말을 해도 마지막에 그 가로 안에 나 클린스만이야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우려가 있다면 이거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쁜 말도 잘할 것 같아서 한국 감독들 중에서도 유형이 있잖아요. 감독들의 말하는 유형이라든가 황선홍 감독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황 감독은 호불호를 떠나서 질문을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살짝 이제 흘리기도 하고 이건 좀 내가 대답하기 뭐한데 근데 한 감독은 일단 그 자리에 서서 이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보여주고 이 답을 원했지 이 답이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인 선수라고 잘 못 지내시잖아요. 맞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감독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그런 류의 감독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좋을 때도 의사소통이 매우 원활할 것 같아서 근데 그분은 포가 될지 불호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면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들 이건 사실 앞에 있는 네 항목을 다 포괄시킬 수 있어요. 네. 어떤 게 가능할까요? 레드제민? 제가 모든 말을 다 기억을 하진 않지만 월드컵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아시안컵 얘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월드컵만큼 중요한 대회이니까 아시안컵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속 이 사람이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다,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다라고 계속 반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싶어요. 네. 네. 지금의 우선순위는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 게임, 아시안컵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이건 맞아요. 그런 심리적인 분위기적인 부분을 클린스만 호를 계기로 좀 우리도 이제 좀 상식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이 방향으로 바뀌는 계기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도 솔직히 이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2023 아시안컵에 협회가 그 준비를 월드컵에 준하는 정도로 올인해서 할까? 솔직히 반신반의하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월드컵에 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엘카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아시아에서의 우리 입지잖아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무조건 우승해야 되는 그 마지막 대회라고 우승한 게 생각하고 있어요. 1960년이죠. 벤투 감독이 와서 자 대한민국도 월드컵에 나가서 수비 역습 이런 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대한민국도 가서 우리 스타일로 뛰어도 성과를 낼 수 있어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 맞아요. 벤투 팀을 보면서 예. 클린스만 호가 되면은 이제 우리 뭐 월드컵 저 위에만 보지 말고 당장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서 우리가 챔피언이 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그 좋겠어요. 진짜 아니 저는 여기서 약간 울림이 있는 게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고 트로피 딱 올리면서 선수들이 환호하는 그런 장면을 못 봤잖아요. 맞아요. 볼 뻔했죠 2015년에. 그렇죠. 2015년에 정말 볼 뻔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도 은퇴할 선수들이 있었고 음. 호주도 개최국으로서 이제 팀 K일 같은 선수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들고 보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가장 상징적인 레전드가 그걸 들고 떠나게 해줬다는 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르블로는 좀, 저는 이렇게 좀 8점입니다. 산업적인 어떤 뭐 그런 쪽으로 좀 뭐 그것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 와서 잘하면 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거지. 사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제가 하는 거는 오히려 예전 이게 조금 구닥다리일 수 있는데 독일 2006년에 처음 2004년에 처음 잡았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유로 2004에서 독일이 힘없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때 뭐 저는 전술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게 독일도 클린스만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재건을 거의 맡겼거든요. 국가대표 대표팀 감독이 의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축구협회와 일선 지도자들까지 이제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그때가 아마 클린스만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건축가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때 질문을 3개를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코치진하고 선수를 모이게 해서 어떤 플레이를 하고 싶냐. 세계에서 어떤 축구를 하는 팀으로 기억되고 싶냐. 국민들은 어떤 축구를 우리한테 기대할까. 이게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일선 지도자들하고도 워크숍을 되게 많이 했대요. 물론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마이클 밀러 자신을 선임한 지금 전력강화위원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생위원장이라던가 협회에 있는 책임 있는 분들과 이 정도는 아니어도 좀 큰 의제 정도는 설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전에 협회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협회가 이런 기능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또 국가대표팀 감독이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듣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만 감독이 근데 이거는 이게 더 좋지 않아요? 의논해 봅시다. 이렇게 하자 정도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봤더니 이게 좋던데 아니면 유럽에서는 이렇게 하다던데 그걸 유청이 얘기하는 거와 홍재민이 얘기하는 거와 미리겐 클린스만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이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담을 줘서 이것까지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나가는 한마디라도 독일을 다시 세웠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아시안컵은 너무 잘 말씀하셨으니까 직접 가서 보면 아시아 축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자꾸 폄하하거든요. 이제서야 우리가 뭐 집행위원도 안 되고 뭐 심판 직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시아에서라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그때 호주에서 6만 5천 명인가 들어왔는데 6만 5천 명이 들어오는 경기는 유럽에서도 드뭅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이번 아시안컵 결승도 카타르에서 하지만 결승전 엄청날 거고 그 결승에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우린 또 다른 단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크리스만에게는 승리가 필요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그 A매치 2경기가 단시간에 매진이 되고 엄청 흥했잖아요. 물론 허니문 기간이고 클린스만이라는 워낙에 스타 감독이 왔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 마케팅, 어떤 홍보 이사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축구협회가 사실 가장 기대하는 부분도 거기에 좀 포커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포장이 일단 좋아야 되잖아요. 무슨 물건을 사든 내가 저 팀과의 스폰서십 계약을 맺든 겉에서 보기에 좀 멋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뻐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근사해 보여야 되고. 자,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우리 매운맛의 하이라이트. 리스크. 저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10점을 줄 수가 있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한 위험한 거거든요. 거죠, 위험한 불안한 거죠. 거고. 네. 10점. 리스크 항목에서 10점 만점. 이제 리스펙합니다. 동기부여도 10점을 줬기 때문에
연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 위한. 일단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발걸음이 좀 눈에 보여요. 토트넘으로 왔단 말이에요. 네. 모나코에서 토트넘에 왔어요. 자기 축구 인생에서 가장 사랑받은 시간이었다라고 그 당시 이야기를 했어요. 시즌 끝나자마자 유럽 대회 못 나가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어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이에른에 갔어요. 인터밀란에서 함께 자기를 키워줬던 트라파토니 감독이 왔어요.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끝이 좀 안 좋게 헤어졌고, 독일 월드컵에서 그렇게 물론 우승은 못했지만 3위로 올라갔고, 독일 언론, 독일 팬들도 클린스만 너무 경험 없는데 그러다가 3위까지 가니까 정말 모든 평가가 다 바뀌었어요. 야, 클린스만 최고구나. 정말 슈퍼스타구나. 축구협회에서도 대회 끝나고 재계약하자고 했죠. 안 했어요. 맞아요, 안 했죠. 헤르타 베를린에서 어떻게 그만뒀는지는 우리가 다 아는 그렇죠. 사실이고 네. 굉장히 예상 밖의 판단을 잘 내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뜻밖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인물이다. 인물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좋은데 왜 그만둬? 아니, 나쁜데 이걸 이렇게 그만둔다고? 약간 이런 그 발걸음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코칭 스태프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회사가 비싼 돈을 내가지고 경영 컨설팅을 받아요. 그럼 그 컨설턴트들이 오면은 그 회사의 모든 부분을 다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이 회사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일 끝나면 또 바로바로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연대감, 소속감, 이런 부분이 우리는 또 그런 부분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부분이 너무 사무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뭐 저는 일단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판단이 여기까지 온다고 하지 않는데, 말씀하신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확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예측성이 너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코치들의 상주 방식인데, 이거는 뭐 연대감 이런 걸 떠나서 좋지 않았을 때, 사실은 좋지 않았을 때는 누구나 다 이유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먹잇감이 되기가 너무 먹잇감이라고 표현해서 하여튼 논란이 되기가 쉽습니다. 외국 언론이 제대로 썼다면 헤어초크 수 코치는 상주만 하는 게 아니라 겸업이에요. 해설자를 겸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설자를 겸업한다고? 우리 코치가?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일각에서는 깎아서 그 조건을 해준 거라라고 하겠지만, 허니문 기간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러니까 선수의 장악에 있어서도 클린스만 감독은 내놓을 수 있지만, 그럼 만약에 이제 국내 선수들이 계속해서 안 뽑혀요. 국내 선수들이 잘하고 K리그가 흥행이 됐는데 국내 선수들은 또 그런 얘기는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는 가까이에서 보고 있고, 또 유럽 선수들은 잘하고 다 인정은 하지만 일종의 팀에 와서 누가 더 잘할 것인가, 이 문제가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클린스만 감독이 있었던 미국에서도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수석 코치가 계속 미국에 있다, 외국에 있다, 게다가 겸업을 한다, 그리고 수석 코치뿐만 아니라 뭐 스트링가라 코치도 외국에 있다, 이런 것들은 안 좋아졌을 때 뭔가 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 안 한다고 했는데 안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다 받아줄 수 있고 저도 당연히 그랬는데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안 좋을 때 이 하나라도 다시 뭔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좀 있죠. 사실은 우리가 말에 예민하잖아요. 외국인 감독들의, 당연히 대표팀 감독의 입은 누구나 지켜보고 있고, 슈트리케 감독도
마지막에 성적도 안 좋았지만 성적과 함께 실언들이 이어지면서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일종의 그런 전력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일종의 잠복한 불안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 7점 정도? 네. 10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 뮤리겐 클린스만 감독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동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일단 뭐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 나름대로 6가지 항목을 정해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뭐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우려가 되는 것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클린스만 감독님 아시안컵 우승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괄호 치고 제가 우리가 하는 말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네. 저기 네. 이불로 허니문 기간이니까요. 근데 이게 저는 허니문이 아주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길었으면 좋겠고 사실 뭐 제일 좋은 약은 승리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겨서 축구가 좀 더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카 축구 이야기 보시고 여러분들 댓글창에 적극적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열카 축구 이야기에서 매운맛 토크를 좀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생각나시는 듣고 싶으신 이야기 주제 있으면 언제든지 던져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재민 유블로와 함께했던 오늘 축구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